이 사람 유미 남편이잖아. 지 남편이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감히 행복하다고? 순진하긴. 안녕하세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은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않으셨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그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친구의 성공이나 행복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실 수 있나요? 내 남편보다 잘난 친구 남편, 내 아이보다 잘난 친구 아이. 혹시 질투가 앞서는 순간도 있지 않나요? 오늘은 그 질투라는 감정이 삐뚤어지면 어디까지 취해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유미와 채영은 대학 시절 친구였습니다. 아니, 사실 친구라기보단 미묘한 경쟁자였지요. 당시에 채영은 소심했고 유미는 당찼어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학부모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였지요. 8년의 시간은 두 사람을 너무나 다르게 빚어놓았습니다. 채영은 남편이 대기업 이사로 승승장구하여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여왕이 되어 있었지요. 반면 유미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남편의 월급에 맞춰 알뜰하게 사는 평범한 엄마가 되어 있었고요. 재회의 순간 채영의 시선은 유미의 옷차림부터 훑었습니다. 낡은 코트, 수수한 가방. 채영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지요. 어머, 유미야, 너 정말 오랜만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 그 시절 그 모습 그대로야. 칭찬인 척 했지만 그 안엔 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구나 라는 오만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부터 채영은 은근히 유미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채영은 유미를 고급 커피숍으로 끌고 가더니 메뉴판도 보지 않고 가장 비싼 음료를 주문했어요. 그러곤 유미가 메뉴판을 뒤적이는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유미야, 너 아직도 그런 거 가격 보고 골라? 우리 남편은 나한테 가격 보지 말고 제일 좋은 것만 고르라고 하는데 너희 남편은 그런 거 안 챙겨줘? 유미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지만 채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내 자신의 남편이 사준 명품 시계, 어제 다녀온 호텔 스파, 다음 주에 갈 해외여행 자랑을 늘어놓으며 유미를 작아지게 만들었지요. 학부모 운영위원회 날이었습니다. 엄마들이 봉사활동 조를 짜고 있을 때였지요. 채영은 늦게 나타나서는 명품백을 테이블에 툭 던지듯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 유미야, 그 가방 아직도 들어? 대학생 때 쓰던 거랑 똑같네. 알뜰하고 좋다. 우리 남편은 너무 경제관념이 없어. 이번에 신상 가방을 3개나 사줬지 뭐야. 너 하나 줄까 싶네. 그건 선심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채영은 다른 엄마들이 듣는 앞에서 유미를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학교 활동에서도 채영의 갑질은 계속됐습니다. 채영은 자신의 딸이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친구를 괴롭혀도 예술가적 기질이네, 리더십이네 하며 포장하기 바빴습니다. 반면 전교 회장인 유미의 아들이 상을 받아오면 요즘 같은 세상에 공부만 잘해서 뭐하니? 인맥과 센스가 중요하지 라며 은근히 유미 아들의 성취를 깎아내렸지요. 채영의 가장 큰 무기는 학부모 단톡방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주도 풀빌라 여행을 계획하며 이런 글을 올렸지요. 이번에 우리 엄마들끼리 5성급 호텔로 바캉스 가기로 했는데 사정이 힘든 사람은 무리하지 마세요. 유미야,
너 어려우면 우리끼리 다녀올게. 명백한 따돌림이었습니다. 유미가 뭐라고 답하기도 전에 다른 엄마들은 그래요, 채영 씨 덕분에 호강하네요. 라며 채영을 추켜 세웠어요. 유미는 매일 밤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 병구가 가져오는 월급 액수가 크진 않았어도 세 가족이 오붓하게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채영의 비아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미의 아들이 학교 대표로 경시대회에 나가는 날에도 채영이 찾아와 막말을 했지요. 우리 딸은 저런 허접한 대회는 안 나가. 상 받아봐야 쳐주지도 않거든. 너희 아들은 저런 거라도 해서 스펙을 쌓으려나 보네. 그 말투와 눈빛에 유미의 아들은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유미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 했습니다. 채영은 늘 유미를 밟고 올라서야만 자신의 삶이 빛난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미를 괴롭히며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은 학교 급식 봉산날이었습니다. 채영은 하이힐을 신고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머, 유미 네가 좀 해줘. 나는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다 해줘서 집안일을 못해. 너는 이런 일 익숙하잖아. 그러고는 자신의 명품 옷에 뭐라도 묻을까봐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어요. 채영은 식판을 나르며 땀 범벅이 된 유미의 얼굴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비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보는 다른 엄마들의 비웃음 소리도 유미의 귀에 들렸습니다. 유미는 그날 집에 돌아와 아이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지요. 채영은 유미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성을 쌓고 있었고 유미는 그 성벽 아래에서 매일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성이 얼마나 위태롭게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성의 주인들이 곧 어떤 파멸을 맞이하게 될지를요. 균열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유미는 남편 병구가 퇴근해 거실 바닥에 벗어던진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집어들었지요. 그날따라 병구의 표정이 왠지 모르게 어두웠습니다. 유미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양복 바지 주머니를 뒤집었습니다. 립밤, 구겨진 영수증 뭉치, 동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유미는 익숙한 손길로 쓰레기를 골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빳빳한 종이 한 장이 유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익숙한 명품 브랜드와 낯익은 로고. 며칠 전 학부모 모임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남편 회사 이사 사모님들 사이에서도 제일 핫한 목걸이래요. 채영이 목을 꼿꼿이 세우며 자랑하던 바로 그 명품 브랜드였어요. 어머, 명품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이런 건 가격이 얼마나 해요? 학부모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얼마 안 해요.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48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채영은 마치 이 정도는 껌값이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유미는 그날의 기억이 유독 생생했어요.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480만 원. 채영이 목에 걸고 있던 그 브랜드, 그 디자인, 그 가격의 목걸이였던 겁니다. 유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내 남편 카드로 채영이 목걸이를 결제했지? 처음에 유미는 헛것을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병구가 지방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던 날이면
어김없이 채영은 SNS에 자랑 사진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깜짝 선물을 줬다며 찍은 다이아몬드 귀걸이 사진. 역시 내 남편밖에 없다며 침대 위에 펼쳐놓은 모피 코트. 남편이 해외 출장 갔다 사왔다며 자랑하는 명품 가방. 유미는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채영이 과시하던 그 모든 사치의 뒤편에 내 남편의 외도와 우리 가족의 생활비가 있었던 겁니다. 유미는 곧장 남편 병구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 성실한 가장의 상징 같았던 그의 책상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유미는 서랍 깊숙한 곳에 들어있던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펼친 다이어리 속에서 영수증 수십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호텔 숙박권,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백화점 명품관 결제 영수증까지. 남편 병구가 지방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던 날짜와 호텔 숙박권 날짜는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병구 씨,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그때 유미는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진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목걸이 2개 구입, 사모님 하나, 애인 하나. 장태곤 이사와 애인 호텔 예약, 회사 접대비록 처리. 남편 병구는 외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미의 남편 병구는 채영의 남편 태곤의 불륜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회사 돈을 횡령하면서요. 유미는 병구가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며 피곤해했을 때 남편에게 정성껏 밥상을 차려줬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야간 근무가 아니라 불륜 청소였으니까요. 며칠 뒤 유미는 남편 병구에게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주말을 보내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병구는 안도하는 눈치였지요. 하지만 유미는 아이만 친정에 두고 곧바로 돌아와 집 근처에서 병구를 지켜봤어요. 유미는 병구가 외출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자 병구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미는 조용히 택시를 잡아타고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병구의 차는 회사가 있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밤길을 뚫고 1시간을 넘게 달린 차는 외딴 숲속의 저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은 채영이 학부모 운영위원회 엄마들을 초대해서 과시했던 전원주택 별장이었습니다. 멀리서 숨죽이며 지켜보는 유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지옥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내 남편이 그 지옥의 문지기가 되어 우리 가정을 속이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유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늘 밤 유미는 그 저택 안에 숨겨진 모든 추악한 진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길 곳도 없었습니다. 전원주택의 통유리창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미는 담벼락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에 깊숙이 박혔지만 유미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실내 풍경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델처럼 늘씬한 젊은 여성이 고급 가운을 입고 소파에 누워 있었고, 대기업 이사인 채영의 남편 태곤이 와인을 마시며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채영이 학부모들 앞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완벽하고 가정적인 남편 태곤의 불륜 현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창문을 뚫고 나올 정도로 까랑까랑했습니다. 하지만 유미의 시선은 곧바로 그 옆을 향했습니다. 유미의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그 옆에서 굽신거리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 병구였습니다. 태고는 대기업의 이사였고 병구는 하청업체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태곤의 말 한마디면 병구는 회사에서 잘릴 수 있었지요. 태곤은 그런 가불관계를 이용하여 병구를 저택에 머슴으로 부렸습니다. 병구는 술상을 직접 차리고 여자가 와인을 쏟자 황급히 수건을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불륜녀가 가져온 쇼핑백에서 명품 구두를 꺼내 정리하는 병구의 손길은 아주 능숙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태곤이 밖에서 여자를 만날 때마다 병구는 그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해결사였습니다. 여자에게 줄 선물 대금까지 병구가 자신의 법인카드로 먼저 결제했습니다. 회사 비용으로 불륜을 세탁해주는 말 그대로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게다가 병구는 태곤의 불륜녀가 먹고 싶다는 야식을 사기 위해 다시 나와 편의점을 3군데나 돌아다녔습니다. 병구가 땀에 젖어 봉투를 건네자 불륜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태곤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병구의 눈동자는 멍했습니다. 유미는 그 눈빛에서 병구가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너 일 처리 똑바로 해. 이번에 감사팀에서 영수증 체크한다니 꼼꼼히 숨기라고. 하기 싫으면 언제든 말해. 제발 하게 해달라는 하청업자들이 줄을 섰으니까. 태곤의 싸늘한 명령에 병구는 굴욕적인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네, 이사님. 걱정 마십시오. 절대 안 들키게 처리하겠습니다. 지난번 건도 회사 잡비로 완벽하게 넘겼습니다. 내일은 거래처 접대 명목으로 서류 만들어 놓겠습니다. 병구의 비굴한 목소리가 창문 틈새로 새어나왔습니다. 태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병구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역시 너밖에 없다.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면 나한테 잘해. 유미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병구가 집에 가져오던 월급이 이런 치욕의 대가였단 말인가요? 유미는 남편 병구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지요. 병구는 분명 영혼을 파는 더러운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의 대가로 자신의 가정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유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택 안에서는 태곤이 불륜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학부모 모임에서 채영이 자랑했던 그 목걸이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미가 메모에서 본 대로 병구가 사온 것이었지요. 유미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화면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유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병구와 태곤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리는 창문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택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낮에 학부모 모임에서 도도하게 커피를 마시던 채영이 익숙한 걸음으로 안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유미는 숨을 멈췄습니다. 유미는 채영이 태곤과 내연녀에게 날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거나 뺨을 때릴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채영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채영은 가방을 소파에 툭 던지고는
아주 익숙하다는 듯 태곤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방학 동안에 미국으로 어학연수 보내야 하니까 돈 보내줘.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도 많이 부족해. 내 차도 조만간 바꿔야겠고. 채영의 목소리엔 분노나 질투 따윈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태곤 역시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채영의 비위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병구한테 추가로 챙기라고 할게. 요즘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뒷돈이 좀 있으니까. 그 대화는 부부의 대화가 아닌 회사의 수익 분배 회의 같았습니다. 채영은 태곤의 불륜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입막음비를 뜯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태곤은 채영의 사치를 부추기며 남남처럼 사는 쇼윈도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두 사람은 병구를 앞에 두고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병구 이놈은 아주 순종적이야. 일을 잘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니까. 채영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 유미 남편이잖아. 지 남편이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감히 행복하다고? 순진하긴. 유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채영이 왜 그렇게 유미를 집요하게 괴롭혔는지 퍼즐이 맞추어졌습니다. 채영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많지만 남편의 애정이라곤 전혀 없었지요. 채영은 평범하지만 남편과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유미를 볼 때마다 자신의 뒤틀린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채영은 유미를 비하하고 짓밟으며 자신의 삶이 더 낫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채영에게 유미는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는 배설구였습니다. 채영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태곤은 내연녀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내연녀가 물었지요. 당신 부인 계속 이렇게 돈 뜯어내도 괜찮아? 태곤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채영이도 공범이거든. 지가 받는 돈이 불법인 거 지도 다 알고 있어.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유미는 비틀거리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머릿속은 놀랍게도 또렷해졌습니다. 유미는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유미처럼 채영에게 모욕을 당하고 학부모 모임에서 따돌림 당했던 경숙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경숙에게는 과거 채영과의 악연이 있었습니다. 채영의 딸이 저지른 성적 조작 의혹을 덮기 위해 경숙의 딸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경숙의 가족은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지요. 경숙은 현재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채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숙의 딸은 그 사건으로 강제 전학을 간 상태였고요. 얼마 뒤 유미와 경숙은 동네 끝자락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경숙은 유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짐작한다는 듯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미가 눈물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경숙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채영으로 인해 겪었던 수모 때문에 경숙의 분노도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채영이 그년 드디어 꼬리가 잡혔네요. 경숙은 차갑게 웃으며 유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미도 경숙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야 경숙 씨를 찾아와서 미안해요. 채영이가 그 정도 애인 줄 저도 몰랐어요. 경숙은 유미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채영이 해야죠. 오히려 저에게 복수의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유미 씨, 우리 이제 참지 맙시다. 우리가 채영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도 있어요. 경숙은 꽃집 창고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를 꺼내왔습니다. 채영이 예전에 제 딸한테 뒤집어 씌운 성적 조작 사건 기억하시죠? 제가 조작하는 현장 영상을 보관해 두었어요. 이것까지 더하면 저 여자는 다시는 동네에 발도 못 붙일 겁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결의였습니다. 채영이 쌓아온 그 견고하고 오만한 성이 이제 두 여자의 손에 의해 무너질 차례였습니다. 한편 남편 병구는 아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구는 유미의 눈치를 보며 슬쩍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유미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무엇인가 잔뜩 들고 나왔습니다. 전원주택의 사진들과 남편 병구가 불륜을 덮기 위해 결제했던 수많은 영수증이었지요. 유미는 그 모든 것들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병구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장태곤이 날 자르겠다고 협박했단 말이야. 당신이랑 아이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던 건데. 남편 병구의 눈물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미에게는 그저 비겁한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유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비굴함을 지키고 싶었겠지. 밖에서 남의 불륜 뒤치다꺼리하며 흘린 땀이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고? 그건 우리 가족을 죽이는 독이야. 유미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병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유미는 병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태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달라고 말이지요. 병구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병구는 태곤이 공금을 횡령해 불륜 비용과 사치품 결제에 사용했던 증거들을 모두 유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태곤이 하청업체 사장들을 불러서 모욕을 주는 갑질 녹취 파일까지 고스란히 유미의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제 당신 맘대로 해. 나는 무슨 벌을 받든 달게 받을게. 한편 경숙의 움직임도 긴박했습니다. 성적 조작 사건으로 경숙의 딸은 강제 전학을 당했지만 채영의 딸은 여전히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경숙은 그 초등학교의 행정실 직원과 절친한 친구였지요. 경숙은 친구 직원을 통해 당시 채영이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기 위해 교무실에 침입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학부모 임원들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준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또한 경숙은 채영의 봉사시간 도둑질 기록도 찾았습니다. 채영은 다른 아이들의 봉사활동을 자기 딸이 한 것처럼 조작했지요. 유미와 경숙 두 사람은 학부모 운영위원회 날을 D-Day로 잡았습니다. 그날은 채영의 생일이기도 했어요. 채영은 자신의 생일 파티를 겸한다며 호텔 뷔페를 예약하고 엄마들을 초대했습니다. 채영은 평소처럼 유미를 불러 세워놓고 유미야, 그날 내 명품 옷 한 벌 빌려줄까? 너는 평소에 입어볼 일 없잖아. 라고 말했지요. 유미는 빙그레 웃으며 듣기만 했어요. 채영이 우월감을 과시하는 정점의 순간을 노려 산산조각 내버릴 작정이었으니까요. 모임 전날 밤, 유미는 복수의 서류들이 담긴 봉투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유미는 채영과 태곤 부부의 더러운 진실을 세상에 까발리고
가짜 행복을 부수어버릴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때 경숙이 유미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내일 우리들의 무대가 시작되어 준비됐지요? 유미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드디어 채영의 추접스러운 가면을 벗길 시간이 다가왔어요. 두 사람의 계획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태곤이 저지른 더러운 갑질 비리와 채영이 학부모 사회에서 행사했던 비열한 짓들이 모두의 앞에서 밝혀질 준비를 마친 것이지요. 유미는 잠들지 않는 밤을 보내며 내일 호텔에서 펼쳐질 그들의 파멸을 상상했습니다. 채영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자기 앞에서 무너질 그 모습을 말입니다. 유미는 모임 당일 옷장에서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스스로가 떳떳한 옷이었습니다. 도착한 호텔 뷔페는 샹들리에 조명으로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엄마들은 서로의 명품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은근한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지요. 채영은 모임의 주인공인 양 가장 중심에 앉아 오늘을 위해 새로 산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채영은 유미를 힐끔 보더니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지요. 유미야, 너희 남편은 승진 언제 하니? 우리 남편이 한마디만 하면 바로 될 텐데. 내가 우리 태곤 씨한테 말해줄까?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채영은 그 비웃음을 즐기며 유미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유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미의 얼굴엔 떨림이 없었습니다. 유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채영의 명품 가방 바로 옆에 툭 던졌습니다. 채영아, 그 가방 네 남편이 사준 거 아니지? 내 남편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잖아. 그리고 그 목걸이도 저번 달에 받은 모피코트도 전부 다. 남의 남편 등쳐서 얻은 명품.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호텔 뷔페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채영은 당황하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다가 곧 악을 썼습니다. 너 미쳤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친년이 어디서 헛소리야? 유미는 채영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태곤의 적나라한 불륜 현장 사진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채영이 남편과 내연녀에게 돈을 요구하던 별장 영상도 유미의 핸드폰에서 재생되었어요. 태곤이 하청업체들에게 일삼은 갑질과 병구에게 강요한 횡령 장부까지 공개되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채영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했던 다른 엄마들도 분노했습니다. 모두들 봉투 속 서류를 확인하며 경악했습니다. 그때 경숙이 나타나 채영이 저지른 성적 조작 증거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채영이 학교 교무실에서 시험지를 훔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나오자 채영은 재빨리 명품 가방을 챙겨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는 이미 분노한 엄마들에게 막혀 있었습니다. 채영의 추악한 민낯은 모두에게 전시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태곤은 회사 내부 고발과 비자금 장부로 인해 즉시 파면당했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곤이 구속되자 평소 태곤에게 아부하던 회사 동료들은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병구 또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구는 태곤의 협박에 시달렸던 녹취록과 태곤의 갑질을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병구는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평생 갚아야 할 횡령 변제금이라는 멍해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미는 병구를 곧바로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었지요. 유미는 병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려면 평생 이 빚을 갚아나가야 해.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마. 이제 우리에겐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적어. 병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텅 빈 통장뿐이었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없는 투명한 삶이었습니다. 반면 채영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돈줄이 끊겼을 뿐만 아니라 태곤의 공범으로 엮여 그나마 남은 자산도 추징당했지요. 채영은 결국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채영은 반성은커녕 분을 참지 못해 동네를 돌아다니며 유미를 헐뜯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채영의 말이라면 넌더리를 쳤습니다. 결국 채영은 낡은 짐가방 하나만을 든 채 초라하게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딸아이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긴 채로 말이지요. 유미는 떠나는 채영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야 비로소 가슴속에 응어리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며 쌓은 모래성은 작은 진실 하나로도 무너집니다. 남의 불행 위에 세운 사치보다 당당한 나의 평범함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유미의 입장이었다면 그들의 가식적인 가면을 벗기는 순간 가장 먼저 무슨 말을 쏘아주고 싶으신가요? 통쾌한 한방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그틀날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